지난 6월 29일이었죠. 펄어비스가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 자사의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외자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27%까지 오르기도 하고 종가는 한 20%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오늘도 이 호재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13%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숨에 코스닥 시총 3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약 5.5조 원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지금 이 시기에라도 좀 따라잡아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지금 매수하기엔 좀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실 테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향후 펄어비스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매수 가격, 목표가,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다들 아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한 2016년 정도 경이었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학령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던가 여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도 한한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사의 게임을 퍼블리싱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컴투스의 서머너즈 월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2월달, 그리고 또 요번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까지 해서 총 3개의 게임 외자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게임 업체 전반에 좀 퍼지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중국에서의 게임 판호 발급하는 것들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공통의 기준을 갖고서는 발급이 된다기보다는 기준이 좀 모호하고 또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면 개방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임주는 차치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번에 외자 판호 발급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실적이 상승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일 테니까요. 또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게임주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라도 추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앞으로 호재 요인들이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상승한 만큼 또 그에 따른 조정도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왕 매수하실 거라면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노려서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해 4분기죠. 펄어비스의 신작인 붉은 사막이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붉은 사막의 게임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PC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은 콘솔 게임기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하반기에 신작 출시와 관련된 큰 호재 요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게임주에 대해서 좀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게임주를 투자하는 게, 그것도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업종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없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이런 성장주의 개념으로 봤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상위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매출을 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충분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예전처럼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펄어비스만 하더라도 지난 2018년 이후에 꾸준하게 1,500억, 1,600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매매 방법,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판호 발급 이슈로 인해서 갭 상승으로 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의 하단 부분 가격대죠. 한 7만 원 정도 가격을 저점으로 잡고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사이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도 잡고 대응을 해야겠죠. 손절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인
65,00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목표 가격으로는 9만 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분할 매수 가격인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이 가격대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땐 그냥 명확합니다. 내가 원했던 가격까지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노리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시겠죠.